자, 먼저 오늘은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여러 가지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인물인데 오늘 여의도 국회에 태 전 공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무슨 일로 왜 국회를 찾았을까요? 영상 보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소정의 상금도 함께 전달될 예정. 여러분 다시 한번 태영호 공사님의 수상을 여러분 감사합니다. 얼마 전 수십 발이 청탄이 빗발치는 속에서 자유를 찾아 한국으로 질주하여 온 GSA 북한군 병사는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하자마자 물이나 음식 대신 한국 노래와 TV를 켜달라고 하였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입니다. 통일이 그날까지 열심히 싸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태 전 공사가 2017년 올해의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이 돼서 이제 상을 받기 위해서 국회를 찾은 건데, 강 기자, 오늘 태 전 공사가 국회를 찾을 때 경호 문제나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좀 분주했다면서요, 상황이? 예, 우선 국회 출입 기자도 출입증을 보여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상당히 엄격한 경우가 이루어졌다는데요. 그래요? 이제 평상시에 열린 국회, 그러니까 다양한 세미나가 열리고 민간인도 이제 어떤 일정이 있으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국회지만 네.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일이 검문을 하고 이렇게 출입증을 보여달라라고 해서 출입증을 보여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랬군요. 이런 상황이 흔하지 않은데 최근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회에 연설 왔을 때 저렇게 출입증을 일일이 검사를 하고 들어갔었어야 했거든요. 그랬었죠. 예, 그만큼 이제 미국 대통령이 방문하는 그런 수준의 상당한 엄격한 경우가 이루어졌고요. 실제로 이제 출입 기자들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긴장감이 감돌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없기 때문에 이례적인 분위기가 좀 풍겼다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태영호 전 공사가 국회에 나와서 상을 받고요. 노 기자, 그 시상식에서 태 전 공사가 동해물과 애국가도 불렀다면서요? 네,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이 좀 낯설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처음 보는 모습은 아니었고요. 지금 보시는 거 오늘의 모습인데요. 예. 좀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다가 옆에 같이 서 있는 의원들과 함께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입니다. 보면은 입모양도 얼추 다 맞더라고요. 그러네요. 애국가를 부르는데 예. 이제 막힘없이 술술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사실은 태전공사가 애국가 부르는 게 올해 1월에도 있었습니다. 바른정당 초청 이제 강연에 참석을 했을 때 모습인데 지금 비교해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월에만 해도 약간 입모양이 맞지 않아서 혼자 입만 벙긋벙긋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태전공사가 애국가가 익숙치 않구나라는 느낌이었는데 오늘의 훨씬 자연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예. 제가 궁금해서 좀 알아보니까 일단 탈북자들이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을 때 애국가 배우기도 한대요. 애국가 그래요? 대창을. 그래서 가사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1, 2절 정도는 좀 익숙할 만큼 교육을 받는다고 하니까 태전공사도 애국가 부르는 게 좀 자연스러워진 그런 모습입니다. 네, 노 기자가 준비를 잘했군요. 정말 딱 보니까 이게 비교가 되네요. 1월 달하고 오늘 모습이 애국가가 많이 이제 익숙해진 모습이었죠. 그런데 태전공사의 가족들이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태전공사의 가족들은 북한에 있는데 이거 처형당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북한이 오히려 이거를 역으로 좀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CNN 방송에 태영호 전 공사의 가족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만나보시죠. 프로 악선전입니다. 그자는 한 생을 그렇게 목을 잘라서 승탄 눈에 넣으려는 순천 다니기 창피하다고. 이 죄를 우리가 내 아들 대대손손이라도 죄를 씻기 위해서 정말 더 많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CNN 방송에 장 기자님, 태영호 전 공사의 누나와 남동생이 등장을 했는데 북한은 오히려 저거를 의도적으로 좀 보란 듯이 외신 CNN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의도가 있겠죠? CNN하고 인터뷰를 했지만 실제로는 국내 정치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태영호 공사가 이번에 들어온 북한 병사보다 더 아프게 느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권 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고 실제로 외교관은 북한에서 굉장히 최고위급 대접을 받기 때문에 그러군요. 예. 그런 사람이 망명을 해서 그것도 제3국이 아닌 한국을 들어와 있는 상황 그리고 또 수많은 정보가 이제 나갈 텐데 그것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저런 방법으로라도 예.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저 가족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제 김정은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예. 어쩔 수 없지 않나. 시키는 대로 해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게 참 전 세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데요. 네. 저런 장면을 더 이상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반도 평화 체제가 빨리 수립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태영호전 공사의 누나와 남동생이 CNN에 나와서 저런 얘기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글쎄요. 누군가의 지시 때문이었겠죠. 자, 오늘 그 태영호전 공사가 국회에 나와서 오청성 병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달 13일 날 MDL을 통해서 귀순한 오병사에 대해서 태전공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기순 병사가 그 한국으로 오는 그 청탄이 빗발 속에서 질주하는 그 짤막한 순간에 그렇게 통일을 열망하는 또 갈망하는 전체 북한 주민들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사실 그 기순병사들 문제로 북한의 인권의 참상이 좀 다시 한번 재확인되는 시기인데 그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만하고 가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북한 그 인권 병사의 그 참상을 통해서 지금 현재 휴전선일대에 있는 북한군이 연락한 상황이 이제 좀 만나하게 이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통일을 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저는 다시금 이제 확신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장 기자님 어떻습니까? 태전공사가 오병사에 대해서 이야기한 저 말이 굉장히 좀 인상이 깊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제 그 동병상련의 아픔이 있는 것이겠죠. 두 분이 어쨌든 이제 같이 이 남한 사회에 와서 살고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북측은 생각해 보면 1950년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사실상 스탈린 체제에 계속 있다고 봐야 될 거고 예. 그 체제 안에서 그러니까 한국처럼 이를테면 독재에 항거하는 민주화 운동을 한다거나 뭐 자유주의에 대해서 열망한다거나 이런 자체가 봉쇄된 채로 지금 65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뚫고 나온 것 자체에 대해서는 대단하다라고 스스로 자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것에 대해서는 서로 좀 이렇게 그 따뜻한 위로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귀순병사의 총탄의 빗발 속에서 한국으로 질주하는 그 순간 통일을 열망하는 북한 주민들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전공사의 의미심장한 한 문장이었고요. 자, 그런데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에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8일이었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어디 갔나 봤더니 백두산 저 꼭대기 천지에 올랐는데 그 혹시 사진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한번 볼까요? 자, 지난 8일, 지난주 금요일 날 김정은은 뭐 엄청나게 추운 엄동설안에 백두산 천지에 올랐고요. 저 볼 좀 보세요. 얼마나 추우면 볼이 그냥 꽁꽁 얼었습니다. 노 기자, 네. 백두산 천지에서 뭐 올랐는데 뭐 사진도 많이 공개가 되고 그랬었죠? 우선 네, 지금 보기만 해도 상당히 추워 보여요. 얼굴도 뭐 볼이 빨개질 정도로 추워 보이는데 전날 날씨가 영하 31도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어이구야. 백두산 정상이 그 정도고요. 백두산 미령이라고 해서 김정일의 출생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저기도 해발 1580m 정도 되기 때문에 최저 기온이 영하 26도 정도 됐다고 해요. 지금 네. 우리 바깥의 기온이 영하 7도니까 그거보다도 한 3-4배가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우, 상상만 해도 예, 뭐 영하 31도는 상당한 어마어마하네요. 추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예. 김정은이 저렇게 이제 장갑이랑 모자를 꽁꽁 싸맸는데도 얼굴이 상당히 빨개진 거 보면 얼마나 좀 추운 날씨였나 이게 얼굴로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두산 천지에 오를 때 김정은은 뭔가 이제 결단의 순간을 앞두고 올랐다. 이런 해석들이 주말 사이에 많이 나왔었죠. 시청자 여러분. 그런데 저희가 오늘 이 부분에 좀 주목해봤어요. 뭐 130kg까지 나간다는 김정은이 저 천지 고도가 해발 2,600m입니다. 2.6km 되는 건데 어떻게 올랐을까? 걸어서 올라갔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함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김정은이 몸이 육중해서 걸어 올라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백두산 지역은 그야말로 칼바람이 불기 때문에 헬기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김정은이 천지 가까이까지 승용차를 타고 갈 수 있도록 도로를 닦았고 거기에 이제 렌지로버라는 사른 구동형 찝차를 타고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 기자님 저희가 그 공개된 사진 중에서 저 빨간색 원 보이시죠? 네. 보면 저기 지프 차량이 딱 준비가 되어 있는데 걸어서 올라간 게 아니라 김정은 차량, 지프 차량을 이용해서 저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였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렇겠죠. 걸어서 저 그 얼음바닥을 영하 31도의 얼음바닥을 보니까 이제 구두를 신고 올라갔는데요. 아마 등산화를 신더라도 아이젠을 하지 않으면 올라가기 굉장히 어려운 길을 구두 구두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아마도 이제
차를 타고 올라와서 아마 이제 사진을 연출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럼 저 사진이 왜 필요했을까?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 이제 연말이고 내년 신년을 앞두고 신년 메시지를 위한 어떤 포석 차원에서 연출된 사진이 좀 필요했던 거 아닌가 싶고요. 예. 한 가지 좀 아쉬운 점, 본인은 장갑을 꼈는데 일부 군인들 보니까 그러니까요. 맨손으로 이렇게 받아 적는 손이 새빨갛게 얼었네요. 그래서 좀 예. 그것도 좀 같이 좀 장갑 좀 나눠 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좀 내년에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래도 핵무장 국가를 선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예. 어쨌든 내년에 우리 평창 올림픽이 있는데 평화 올림픽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핵무장 국가를 선언하고 좀 남북 관계를 얼어붙는 것이 아니라 좀 대화 국면으로 만드는데 뭔가 필요한 역할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좀 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이제 백두산 저 천지에 오른 김정은 사진을 봤는데 일전에 노기자 어떻습니까? 백두산 천지에 김정은이 올랐을 때 사진이 조작된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네.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좀 조작이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 사실 뭐 그 조작 여부를 알 수 있는 건 없었는데 일단 봤을 때는 좀 깨끗해 보여서 사진이 조작설이 아직 불거지진 않았거든요.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조작 의혹에 불거졌던 당시의 그런 모습입니다. 뒤에 보시면 저 부분이 조작 의혹에 휩싸인 부분인데요. 그 이제 16명 정도가 되는 군인들인데 바위 위에 이제 올라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 네. 다리 사이가 좀 하얗게 비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올라가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이제 뭔가 많은 사람들이 동원된 것처럼 보이려고 저런 식으로 이제 조금 사진을 꾸몄고 조작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저 당시에는 실제로 전문가들이 봤을 때 예. 원근법 상으로도 상당히 어색한 부분에 있는 모습이다라고 해서 좀 조작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2014년도에 이제 김정은이 백두산에 올랐을 때 조작된 사진의 모습까지 봤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여러 가지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인물인데 오늘 여의도 국회에 태전공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무슨 일로 왜 국회를 찾았을까요? 영상 보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소정의 상금도 함께 전달될 예정. 여러분 다시 한번 태영호 공사님의 수상을 여러분 감사합니다. 얼마 전 수십 발이 청탄이 빗발치는 속에서 자유를 찾아 한국으로 질주하여 온 GSA 북한군 병사는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하자마자 물이나 음식 대신 한국 노래와 TV를 켜달라고 하였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입니다. 통일이 그날까지 열심히 싸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있었고요. 예. 제가 궁금해서 좀 알아보니까 일단 탈북자들이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을 때 애국가 배우기도 한대요. 아, 애국가 그래요? 제창을 그래서 가사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1, 2절 정도는 좀 익숙할 만큼 교육을 받는다고 하니까 태전공사도 애국가 부르는 게 좀 자연스러워진 그런 모습입니다. 네, 노 기자가 준비를 잘했군요. 정말 딱 보니까 이게 비교가 되네요. 1월 달하고 오늘 모습이 애국가가 많이 이제 익숙해진 모습이었죠. 그런데 태전공사의 가족들이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태전공사의 가족들은 북한에 있는데 이거 뭐 처형당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북한이 오히려 이거를 역으로 좀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CNN 방송에 태영호 전 공사의 가족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만나보시죠. 프로 악선전입니다. 그자는 한 생을 그렇게 목을 잘라서 숨땀 눈에 넣어내는 심처 나에게 청가다. 이 죄를 우리가 내 아들 대대손손이라도 죄를 씻기 위해서 정말 더 많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CNN 방송에 장 기자님 그 태영호 전 공사의 누나와 남동생이 등장을 했는데 북한은 오히려 저거를 의도적으로 좀 보란 듯이 외신 CNN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의도가 있겠죠? CNN하고 인터뷰를 했지만 실제로는 국내 정치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태영호 공사가 이번에 들어온 북한 병사보다 더 아프게 느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권 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고 실제로 외교관은 북한에서 굉장히 최고위급 대접을 받기 때문에 그러군요. 예. 그런 사람이 망명을 해서 그것도 제3국이 아닌 한국을 들어와 있는 상황 그리고 또 수많은 정보가 이제 나갈 텐데 그것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저런 방법으로라도 예.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저 가족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제 김정은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태전공사가 2017년 올해의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이 돼서 이제 상을 받게
받기 위해서 국회를 찾은 건데, 강 기자, 오늘 태전공사가 국회를 찾을 때 뭐 경호 문제나 굉장히 좀 뭐 여러 가지로 좀 분주했다면서요, 상황이? 예, 우선 국회 출입 비자도 출입증을 보여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상당히 엄격한 경우가 이루어졌다는데요. 아, 그래요? 이제 평상시에 열린 국회, 그러니까 다양한 세미나가 열리고 민간인도 이제 어떤 일정이 있으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국회지만 네.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일이 검문을 하고 이렇게 출입증을 보여달라라고 해서 출입증을 보여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랬군요. 이런 상황이 흔하지 않은데 최근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회에 연설 왔을 때 저렇게 출입증을 일일이 검사를 하고 들어갔었어야 했거든요. 그랬었죠. 예, 그만큼 이제 미국 대통령이 방문하는 그런 수준의 상당한 엄격한 경우가 이루어졌고요. 실제로 이제 출입 기자들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긴장감이 감돌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없기 때문에 이례적인 분위기가 좀 풍겼다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태영어전공사가 국회에 나와서 상을 받고요. 노 기자, 그 시상식에서 태전공사가 동해물과 애국가도 불렀다면서요? 네,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이 좀 낯설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뭐 처음 보는 모습은 아니었고요. 지금 보시는 거 오늘의 모습인데요. 예. 좀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다가 옆에 같이 서 있는 의원들과 함께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입니다. 보면은 입모양도 얼추 다 맞더라고요. 그러네요. 애국가를 부르는데 뭐 예. 이제 막힘없이 술술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사실은 태전공사가 애국가 부르는 게 뭐 올해 1월에도 있었습니다. 바른정당 초청 이제 강연에 참석을 했을 때 모습인데 지금 비교해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월에만 해도 약간 입모양이 맞지 않아서 혼자 입만 벙긋벙긋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태전공사가 애국가가 익숙치 않구나라는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훨씬 자연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